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의 궁금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방금 부동산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 그리고 또 그와 또 별개로 또 빌라 시장도 있는데 그 빌라 시장에 있는 소형 빌라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대선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라는 거, 영원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는 집이라면 어떤 집이 좀 더 가격이 오를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실 걸로 합니다. 내 집 마련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향후 가치, 향후 전망 등등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이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하시다가 미리미리 전략 세우고 싶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70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자님.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제가 강남의 조정 지역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여유 자금 한 3억 미만으로 예.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지역이나 이런 것 좀 소장님한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여유자금 3억 원으로 어디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요즘 강남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그래도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내 집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부근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또 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다든지 뭐 앞으로 또 토지거래 허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풀린다 그죠? 풀리게 되면 또 가격은 또 오를 것이고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중에는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건 시장에 돈은 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향후에 풀리는 그 자금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와는 별개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여유자금을 가지고 3억 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아파트에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아파트 한 채를 더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뭐 종부세 부담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채를 함께 가져가게 되면 좀 무겁습니다, 그죠? 몸이 좀 아파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재개발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3억으로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아파트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지는 못해요. 네. 자, 그렇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은 강남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또 내가 한 채를 더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강남에 본가는 이런 좋은 물건을 또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강남 쪽에 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뭐 찾으시고 할 텐데 제가 오늘 이제 3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딱 하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강남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1주택자십니다. 네.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1주택. 자, 1주택자이신데 플러스 한 채를 더 취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취득세 부담, 우리 다주택자들한테는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취득세. 자, 이 취득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채를 더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취득세가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한 채 더 취득하면 네. 뭐 8%는 아닌가요, 혹시? 일단은 기본적으로 1.1%가 맞고요. 네네. 네, 기본세율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한 채가 조정 지역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요때는 이제 좀 말이 달라져요. 8.4%가 돼 버립니다. 네네네. 자, 그럼 보통 우리 요즘에 한 6억대 정도 빌라들이 보통 한 6억대 정도 하거든요. 괜찮은 지역은. 자, 그러면 6억이라고 하면 600만 원 내야 될 거를 68에 48, 한 5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금도 더 늘어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한 채를 조정 지역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신축 빌라 있죠? 네, 신축 빌라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8.4%가 다시 1.1%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만약에 지금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네. 아무래도 조정 지역이 좀 더 좋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좋은 그렇습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조정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가급적 신축을 하시라. 요 신축. 요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2027년까지 2027년 12월 말까지요. 네. 준공이 되는 거를 신축이라고 합니다. 주택수에 제외되는 신축. 그래서 요거를 명심을 하셔가지고 요런 주택으로 취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요 한 채를 더 취득을 하고 또 한 채를 또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또 한 채를 또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때도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하지만 네네. 만약 내가 신축을 취득을 해서 주택수에 제외되는 거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 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수에 제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채를 더 취득하더라도 아무 부담이 없어지게 되겠죠. 나는 1주택자로서 네. 1%대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가급적 신축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 지역에 가면 구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시청자분한테는 취득세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 신축을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어디가 좋을까? 3억으로 투자를 할 때 어디가 좋을까? 요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라면 가급적이면 지금 재개발은 서울에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그 구역들이 많이 지정이 되고 또 후보지로 선정이 많이 됐잖아요. 예. 거의 한 300군데 가까이 됩니다. 지금 많이 지금 지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여기가 뭐 물론 다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는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 잘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재개발 시장도 우리 아파트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이제 심화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렇다 보면 가급적이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겠죠. 네.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려니까 그래도 핵심 지역들은 좋은 지역들 아니면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지역들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예. 기본적으로 뭐 용산에 조금 괜찮은 지역에 뭐 딱 괜찮은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용산에 재개발이 이슈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투자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시장, 서울의 재개발 시장,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뭐 우리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한테 물어보더라도 재개발 시장에 서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 하겠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80% 이상이 용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만큼 이제 용산의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그 재개발 지분을 가지기 위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황금성이 나중에 좋겠죠. 자, 네네.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용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용산 지역이 지금 현재 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네.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3억으로는 일단 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후암동 쪽이 있을 거고 아니면 서계동이나 원효로 쪽 일대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여기도 예.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 시청자분도 관심 있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서계동이나 청파동이나 뭐 원효로나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현재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려 가지고 보통 이제 예. 한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5억 이상이 맞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3억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지역이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판단하면 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을 판단했을 때 제가 보는 경우에는 견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쪽을 한번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파동 3가 있죠? 예. 있습니다. 네. 청파동 3가입니다. 3가. 1가, 2가는 이미 다 구역이 이제 후보지로 다 선정이 돼 버렸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고 3가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청파동 3가를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용문동이 있습니다. 용문동. 용문동 여기가 이제 38번지 일대라고 하는데요. 용문동 38번지. 요 38번지 일대에 여기에 두 군데가 지금 현재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네네네. 왜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용산인데도 당연히 재개발의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예. 자, 예, 하지만 앞으로 향후 이 지역이 재개발로 추진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미 노후도는 다 완성이 됐고요. 만약에 용문동 같은 네. 경우에는 노후도가 우리 신속통합계획의 법정 요건을 만족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네네.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복합개발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 네. 복합개발로 진행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도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도 3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들 지금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 네. 5억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한 1억은 대충 봐도 오를 거고요. 네, 구역으로 네, 또 네. 지정이 된다,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한 2억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안전 마진이. 자, 그러면 네. 한 3년이나 뭐 4, 5년 이후에 구역으로 네.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동의서를 막 거둘 건데 그때 되면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싼 가격이다. 지금 한번 여기를 집중해서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네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용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투기과열지구고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시청자분은 무조건 신축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 네네. 안 그러면 취득세가 남들보다 한 8배 이상, 10배 가까이 내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니까 꼭 신축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신축이나 구축이나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예, 1주택자이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이렇게 투기 가해지구나 조정 대상 네. 지역이 아니면 그냥 취득세는 1.1%가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런 지역 중에 가장 좋은 지역을 살펴보려면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네네.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재개발에는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이 있고요. 네. 그냥 재개발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역 중심으로 해서 역사 주변으로 해서 좀 우리 고밀도로 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 네. 이 역세권 재개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재개발을 하면 이게 용적률이 한 250에서 300% 정도 줘요. 예.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상향을 시켜줍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줘서 500%까지 밀도를 개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높이 지을 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아무래도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추진을 많이 빨리 하실 것이고요. 예.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를 갖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예, 예.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역 중심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주변에 이제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 제가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그게 네네. 어디냐면 우리 그 강동구로 갈게요. 강남에 어차피 네네.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강남 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강동구에 가면 요 강동구 고덕동에 여기 네. 위에 보시면 이 고덕동에 고덕동 고덕 1동, 2동이 있어요. 예. 요 세 군데가 예전에 재건축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주민들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노후도가 한 90% 이상,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한 90% 가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그때 당시에 해제를 할 때는 그 금융위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져서 재개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대충 다 올라갔잖아요. 많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밑에 이 고덕 그라시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21억이란 말이에요.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 고덕 2동을 보셔야 되는데 요 고덕 예. 2동의 바로 위에 비즈밸리라고 있습니다. 비즈밸리. 네네. 예, 요 비즈밸리가 지금 현재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서 이제 입주를 다 하고 있어요. 본사들이. 자, 그러면 근로자 수가 한 38,000명 정도 됩니다. 38,000. 네. 3,8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 지역의 임대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 재개발 진행하지 않더라도 요 주변 일대에 빌라들을 사두시게 되면 임대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네네.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예. 여기가 제가 노후도가 좋다 그랬죠.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재개발까지 이 시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이 비즈밸리 여기 위가 비즈밸리인데 비즈밸리 앞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옵니다. 지하철역. 네. 요 이름이 샘터공원역입니다. 예, 예. 샘터공원역. 요 주변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요 지역이 500m 반경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세권으로. 자, 주변에 다른 지역들도 제가 고덕 1동도 있고 옆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 지역은 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500m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재개발, 신속 통합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이 두 군데는 200%에서 300%의 용적률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네네. 지금 샘터공원역 앞에 요 고덕 2동 일대는 500%까지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지도상에는 안 보이는데 조금만 더 축소를 하면 이 지역에서 고덕 비즈밸리 앞으로 해서 이게 한강 조망이 되거든요. 지금 강남에 갖고 계시는데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아니요, 조망은 안 됩니다. 아,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도 한강 조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한 몇 억씩 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여기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반드시 추진이 될 거예요. 이 지역에다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네. 신축이나 구축이나 상관없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취득세 때문에 아, 그를 예.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요 중에서 괜찮은 3억대 투자 물건이 있으면 바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혹시 소장님이라면 네. 그 아까 두 군데 용문동이랑 여기 지금 샘터공원역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제 입장이라면 어디를 투자하실 것 같아요? 두 군데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이냐요? 예. 둘 다 좋습니다. 솔직히. 아니 한 군데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한 군데밖에 못 하세요? 그러면 네. 고덕동으로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덕동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고민 상담들 나눠봤는데요. 소액투자처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소액투자처가 지금 서울에 아직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소장님, 어떤 자리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다음 주 토요일에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요즘 재개발 투자 많이들 보시는데 또 재개발 투자도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된 곳을 가보면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개발 투자한다고 재개발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라고 해서 딱 가보면 10억씩 이상, 13억, 뭐 15억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재개발이라 해가지고 괜찮은 지역이라고 봤었는데 예전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죠? 뭐 한 1억대, 2억대로 투자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자영동을 딱 가보시면 깜짝 놀라죠. 택도 없죠. 이제 뭐 작은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그냥 계획이 고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내가 소액을 갖고 있다면 또 그런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방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좋은 지역들 향후에 또 한 시세 차익이 뭐 몇 억씩 나는 지역들 이런 곳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가시면 뭐 문제가 뭐냐면 진짜 개발이 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될 것이야 아니면 내가 혼자만 알아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게 간혹 가다가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10년, 20년 이렇게 묶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세미나를 열고 또 오시면 혼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할 때 위험성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하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역세권 재개발 잘 알고 투자하자라고 해서 강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세미나에 오시면 많은 공부가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뭐 투자만 여기다 하세요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내가 만약에 혼자 가서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투자하는 데 대해서 뒤통수 맞지 않는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대 뭐 내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러면 그 자금에서 가장 맞는 적합한 지역 또 재개발이 진짜 추진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또 그런 지역들에 대한 입지 정보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뭐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다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꼭 시간 내서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재개발 구역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또 먼 미래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또 제사도 잘 지내줄 것이고 우리 조상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 또 그 밑에 자녀들까지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꼭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재개발을 잘 알려면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바로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묵 소장이 강의하는 세미나를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꼭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